작가님 덕분에 남미 왜 웃어? 작가님 덕분에 이렇게 남미 축구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제 이해가 되고 네이마르의 그런 어떤 꾀병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해가 되는 그런 시간이어서 되게 좋았고요. 저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쿠티뉴 선수가 되게 최애 선수 중에 한 명인데 그만큼 이제 그 남미 축구의 어떤 그 테크니션들 이런 선수들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왜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브라질이 도대체 왜 8강에서 떨어졌고 그 다음에 남미 축구가 유럽 축구에 비해서 이렇게 열세였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전문가 입장에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사실 뭐 일단 기본적으로 유럽 축구가 사실 항상 강했어요. 항상 강했고 유럽 축구가 이제 피지컬적으로 강하죠. 네네. 강한데 최근에는 이제 남미 그 예전에는 없었던 그런 기술적인 능력이 이제 융합이 되다 보니까 그쪽은 이제 뻗어나가는 그런 발전해 나가는 게 있고 남미 축구는 이제 화려한 태클이 되게 많지만 뭔가 좀 이제 피지컬적인 부분이 사실 유럽보다는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남미 축구의 부진 그리고 유럽 축구의 약진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2010 남아공 월드컵을 기점으로 해서 평균적인 남미 축구의 경쟁력이 좀 올라오지 않았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86 멕시코 월드컵 당시 그때부터 그 토너먼트 16강 경기가 도입이 됐어요. 그 이후로 86 멕시코 월드컵부터 2006 독일 월드컵 때까지 8강에 오르는 팀은 남미 팀은 항상 두 팀으로 정해졌어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그런데 두 팀 중에 한 팀이 이제 조기 탈락을 하게 되면 8강 테이블에는 항상 브라질이 혹은 이제 아르헨티나 딱 한 팀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8강 대진표를 다 살펴보면 다 아시겠지만 유럽은 항상 5팀 정도 올라가요. 5팀에서 6팀 정도. 남미에서는 한 팀. 아니면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모두 8강에 올라갔다 하면 두 팀. 그리고 나머지 한 팀은 뭐 아프리카라든가 북중미라든가 돌풍의 주역의 팀들이 올라오는 그런 그 추세였거든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제외한 다른 남미 팀들은 사실 남미의 전통 강호라고 하지만 그 팀들은 86년부터 2006 독일 월드컵 때까지는 사실 현실적인 목표가 조별 전통강. 한계치가 명확한 팀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16강에서 다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거를 깬 것이 2010 남아공 월드컵 때거든요. 2010 남아공. 그때는 8강 테이블에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우루과이와 파라과이까지 남미 팀이 4팀이 이제 8강에 올라갔었어요. 그때 그 파라과이녀가 확 떴었죠. 그렇죠. 네, 맞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또 DNA가 그쪽으로. 그리고 이제 2014 브라질 월드컵 때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추가로 이제 콜롬비아 대표팀이 되게 화제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칠레 대표팀이 아쉽게 이제 브라질에게 떨어지는 바람에 8강에 못 올라갔지만 칠레 대표팀이 보여줬던 그 경기 내용도 상당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리고 2018 러시아 월드컵 때는 아르헨티나가 좀 많이 부진했죠. 브라질은 8강에 올라갔고 그리고 우루과이라는 팀 또 이제 되게 경기력이 좋았었잖아요. 16강에서 이제 호날두의 포르투갈을 꺾으면서 사실은 16강에서 딱 끝나자마자 우루과이도 우승을 노려볼 만한 전력이다라는 이제 그런 평가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로 대표되던 남미 축구가 최근에는 이제 칠레, 우루과이, 뭐 파라과이도 있었고 콜롬비아도 있었고 이거 뭔가 전체적으로 중위권에 있는 팀들의 경쟁력이 많이 올라왔다. 사실 우루과이나 칠레 이런 팀들은 2010 남아공 월드컵 이전에는 사실 명함을 내기 힘든 팀들이었거든요. 사실. 전력적으로 이렇게 약했는데 그래서 오히려 2010 남미 축구 전체적인 경쟁력이 올라왔다. 근데 문제는 한 가지 문제는 우승 경쟁을 해줘야 될 팀 그러니까 브라질이랑 아르헨티나가 약간 사이클이 내려온 게 지금과 같은 현상을 좀 만들지 않았나. 근데 이거는 그 남미뿐만 아니라 사실 유럽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게 전통 강자들이 되게 부진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이제 부진하고 있고 이탈리아 이거 월드컵도 못 나왔죠. 네덜란드도 있었고 그리고 스페인 뭐 이런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던 팀들이 많이 부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럽 축구의 약진, 남미 축구의 부진으로 이렇게 딱 잘라보는 것보다는 남미와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통적인 부분에서 신흥 강자들, 다크호스군으로 떠오르는 팀들이 약진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월드컵 우승 경험 있는 전통 강자들이 좀 부진하고 있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남미에서는
우승 경쟁을 할 수 있는 팀이 딱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인데 그 전통 강자들이 부진하는 추세에서 약간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보고 있거든요. 저같이 이렇게 축구를 이제 겉으로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2002년 저희 한일 월드컵 그때 네네. 브라질이 우승하고 나서 네네. 그 이후로는 남미 팀이 우승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단지 네. 그 우승을 하지 못했다는 것만 봤을 때 그렇죠. 네. 확실히 남미가 좀 처져 있구나 생각했는데 네네. 또 말씀 들으니까 또 그게 그렇죠. 아니네요. 그러니까 네. 당장 2002 한일 월드컵 때도 남미 팀이 8강 테이블에 남미 팀 브라질 한 팀 올라갔어요. 아르헨티나 조별에서는 탈락했고요. 네네. 16강 이상을 올라가기가 좀 힘들었었거든요. 그런 흐름이 최근에는 이제 남미 팀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올라갔다. 하지만 그 우승 경쟁거리 있는 팀들의 사이클이 좀 내려왔죠. 그렇죠. 그래서 트로피는 유럽 팀이 가져가고 있지만 사실 그게 남미 팀의 약세라고 단정 짓기는 조금 힘들다라고 보고 사실 뭐 남미 팀들도 이제 우루과이나 칠레, 뭐 콜롬비아 이런 팀들의 주축 선수들도 예전에는 남미 리그에서만 뛰었다면 최근에는 유럽의 빅클럽으로 많이 나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 빅클럽에서 경쟁하던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경쟁률이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이 팀들이 이제 조별예선 탈락하고 그런 게 아니라 16강, 8강 이상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오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런 게 예전에 없었다는 거죠. 없었는데 지금은 생긴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럼 왜 이번 네네. 그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정말로 세계에서 내로라는 네네. 네이마르, 그렇죠. 쿠티뉴, 제주스, 네네. 그다음에 리버풀의 또 정말 헌신적인 피르미노. 피르미노 네. 이런 스타급 플레이어들이 이렇게 즐비한데 네. 게다가 마르셀 맞아요. 이런 선수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떨어졌는지가 저도 이해가 사실은 안 돼. 네. 개인적으로 이번 월드컵에서는 브라질이 확실히 조금 이제 힘을 낼 것이다. 저도 라고- 친구들한테 네. 우승국 누구야라고 물어봤을 때 다 네. 브라질이었거든요. 네, 네. 창피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단편적으로 보면 카세미로 선수가 빠지면서 이제 삼선 라인에서 조금 이제 네. 그런 불협화음이 생겼던 부분, 그거를 잘 공략한 벨기에의 그런 전술적인 준비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 벨기에의 어떤 그런 피지컬 축구 네. 거기에 브라질 선수들이 좀 대항하기 버거워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그 피지컬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약세가 월드컵 8강에서 또 드러나지 않았나. 이제 브라질 축구가 지금은 사실 조금은 사이클이 내려와 있는 것도 네네. 화려한 선수들은 여전히 많아요. 많지만 2014 브라질 월드컵 때도 그랬었고 2010 남아공 월드컵 8강에서도 그랬었고 네네. 항상 공통적으로 피지컬이 강한 팀과 붙었을 때 조금 이제 당황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이제 극복하는 것이 브라질 축구가 우승권으로 가는 어떤 남은 과제가 아닐까. 확실히 이번 벨기에 루카쿠가 네, 잘하더라고요. 잘하죠. 네. 네. 맨유에 있을 때는 루카뽕이라고 불렀다가 이번 월드컵 때는 확실히 네. 본인의 어떤 피지컬과 그다음에 그 정확도 이런 걸 잘 살려가지고 진짜 벨기에가 지금 3위까지 해놓은 상태인데 확실히 딱 그 말씀하셨듯이 네. 피지컬과의 그 차이 그 한계 그쵸. 그거를 딱 네. 넘지 못한 게 이번 브라질이 그쵸. 아쉽게 뭔가 조직적으로도 좋았고 그쵸. 선수진도 좋았고 네. 선수들의 컨디션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확실히 이제 그런 축구에 좀 약하다는 게 이번에도 사실 조금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는 90년대도 많이 나왔었어요. 98 프랑스 월드컵을 앞두고 노르웨이한테 지고 본선에서도 노르웨이한테 지면서 브라질은 피지컬 축구한테 약하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영구적인 어떤 과제가 아닐까. 그쵸.